많은 관리비, 사실은 월세도 생각보다 비싸다. 그런데 풀옵션이 적용돼서 가구를 살 필요 없고 이런 메리트로 세입자들이 많이 찾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조기 완판 전망, 광고죠 광고. 합리적 태양, 광고죠 광고. 풍선효과, 오피스텔로 돈 벌린다. 결국엔 광고죠 이것도. 오피스텔이 굉장히 과잉 공급되었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거죠. 거기다가 빌라는 취득세라도 적지, 오피스텔은 취득세도 많더라.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지만 이제 와서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왜? 지금 정부 정책에도 아파트값 안 잡힌다 안 잡힌다 하는데 뒤로는 저런 이야기 하고 있다. 일관성이 없죠. 아파트값은 계속 오를 거다. 그런데 규제 피하는 오피스텔이나 빌라로 갈 거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어쨌든 간에 광고에서 돈만 벌어먹으면 되는 게 언론의 형태죠. 고가 오피스텔로 방향 잡았냐 하면서 이렇게 15억 이상 초고가, 신고가 현황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어떨까요? 목동 8억 엄청 올랐죠 이거? 문제는 뭐다? 대부분 많은 세대는 여기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얘네는 지금 최고가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만 딱 집었다. 그것도 이번 규제는 전이죠. 오늘 또 최고가 찍고 떨어진 상황이죠. 그런데 꼭 이런 것만 집어가지고 세대수도 적은데 그런 것만 찍어서 하는 거죠. 도곡동 타워팰리스 엄청 올랐다는 거 요거죠. 이런 경우는 뭐 오르긴 했는데 지금 뭐 11월 이후 거래 안 되고 있죠. 주요 평형대 이런 거는 냅두고 특수거래 중에서 집값 그냥 엄청 오른 것만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언론이 핀셋 규제를 이야기할 자격이 돼요? 핀셋 보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유도하고 있는데 집값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딱 그런 것만 찝어가지고 여기는 신고가 찍고 있다 하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그쪽으로 계속 몰리잖아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지들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죠. 이제 오피스를 아파텔로 해서 다시 하고 있다. 즉 오피스 망행하니까 아파텔로 바꾸고 있다. 무슨 뜻이에요? 업무용 오피스텔 혹은 오피스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하고 있다. 업무용 부동산 죽어가고 있다는 소리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1, 2가구 늘어서 뭐 월세 수요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공급이 과잉될 것이다. 가뜩이나 들어오는 오피스텔도 많은데 거기다가 추가로 오피스까지 오피스텔로 바꿔버린다. 공급 과잉이죠. 오피스텔로 번진 갭투기 미친 거죠. 이건 진짜 미친 짓이에요. 갭투기를 왜 해요?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하죠. 오피스텔 시세 차익 보는 경우 많나요? 진짜 좋은 입지에 있는 오피스텔은 이미 다 선점됐고 오피스텔의 경우는 재건축이 돼요. 가면 갈수록 낡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오피스텔은 갭투기용으로 사느냐, 시세 차익을 보려면은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건데 일단은 황금성이 아파트만큼 안 되니까 수요가 몰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실거주용으로도 안 좋죠 사실. 그리고 나중에 황금성이 안 좋은 또 하나의 이유는 강력한 취득세.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갭투기를 한다. 미친 거죠. 공급가격 폭탄 지금. 아파트 대체 상품이라고 해서 아파트가 없어져요? 아파트 안 부족하죠? 제일 부족하다는 서울도 재작년에 96% 나왔죠. 주택 보급률이. 공급가격 폭탄하고 있는데 뭔 개소리냐. 전세 가격 오르고 있다는데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오르고 있다는 거는 전세는 상승하더라도 매매는 떨어지고 있다. 매매가 떨어지든가 전세가 올라가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은 매매가 떨어져서 감가상각돼서 그렇다. 자, 거래량도 뭐 이렇게 한 번씩 칠 때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었죠. 전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취득세 내외인 것도 분리하고 오피스텔 추가 분양 계속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수익률 어때요? 나오는 데도 있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죠. 오피스텔의 경우는 세가 비싸죠. 빌라나 다가구 이런 거보다 비싸죠. 관리비 비싸죠. 단지 좋은 점은 뭐예요? 풀옵션이라서 가구 없는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좋다. 이게 오피스텔의 장점인데 과잉되면은 옆에서 새거 나와가지고 똑같은 가격으로 하면 글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공실이 날 수밖에 없다. 찾는 수요는 한정되어 있죠. 그런데 오피스텔 공급이 과잉되면 수익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중장기 물량 감소한다. 자, 이게 개소리인 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해요.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전에는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아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오피스텔 짓는 데 얼마나 걸려요? 빨리 지으면 6개월도 가능해요. 중장기 물량 감소라고 했는데 갑자기 뭐 내년에 오피스텔 부지 여러 군데에서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하면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후년에 23년에 언제든 간에 언제든지. 오피스텔은 중장기 물량을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개소리 날리고 있는 거죠. 유도하려고. 실질적으로 뭐다? 공급 많아서 공실 우려가 크다. 처음에 월세 받으려고 그랬는데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자라도 아끼려고 전세 놨다.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팔기로 작정했을 때 어때요? 전세가 1억 3천인데 매매가 1억 2천이다. 미친 거죠. 안 팔리고 감가상각 심하다. 매매가 지금 이만큼 떨어졌죠.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오피스텔을 샀다. 수익률을 한 4%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뭐 대략 보증금 조금 깐다고 생각하고 1030 정도 받는다. 그랬을 때 1월도 그 하락 나왔으니까 4개월, 5개월 정도 하면 뭐 120에서 150 정도 받죠. 그런데 0.15% 떨어졌다.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가뜩이나 지금 매매가 떨어지게 생겼고 월세도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갭투기는 무슨 갭투기예요. 거기다가 나중에 처분도 힘들다. 취득세가 비싸니까. 황금성 떨어지죠. 감가상각 심하죠. 그 다음에 뭐 준주택 구분되고 업무시설. 하지만 주택세는 포함이 되죠. 거기다가 지금 관리비 장난 아니다. 취득세도 비싸고 전용률도 낮고 단점들이 많이 나온다. 지금도 뭐 근처 오피스에 가가지고 방이 있어요 월세? 부동산에 물어보면은 넘치는 게 방이에요. 가구 샀다가 뭐 나중에 뭐 폐기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해서 불편하니까 혼자 사는 동안 그냥 가구가 바뀐다 생각하고 대신에 월세 더 주고 풀옵션 산다 라는 생각으로 사는 게 좋은 거지. 지금도 임대사업자 오피스텔 다가구가 많았다 라고 하죠. 다주택 임대사업자 때문에 뭐 아파트 매물 안 나온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은 오피스텔 다가구였다. 지금 임대사업자 때문에 다주택 매물이 많이 안 나온다라는 거는 대부분 그거예요. 진짜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임대사업자들은 대부분 뭐예요? 월세 받는데 보이스 혜택 뭐 해가지고 세금 혜택 받으려고 하는 거지. 갭투기나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빨리 치고 빨리 빠지는 게 핵심이죠.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물건이 아니다. 즉 공급이 안 나오는 거는 다주택자들이 아직은 버틸 여유가 있다는 거지 임대사업자 때문에 자꾸 이 여론 만드는 건데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따지면은 임대사업자를 잡아야 될 명분을 만들고 있는 거죠. 임대사업자 혜택 줬는데 왜 혜택 폐지해? 이런 반발이 생겼을 때 여론을 만들려고 그러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월세 받는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에 많다. 대부분 임대사업자들 그렇죠. 그리고 규제 강화되고 있고 임대사업자도 지금 뭐 소급 적용하기 전에 뭐 지금 이야기 나오는데 매물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특히 이런 거 많이 걸려서 나중에 취소되기라도 하면은 문제 커지겠죠. 과태료 내다 보면은 임대사업자 많이 취소하겠죠. 혜택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임대사업자 많이 취소하고 있어요. 지금 기사로도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마치 전세가가 올라서 취소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세가 그만큼 올랐다고 임대사업자 혜택 다 토해내면서 취소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임대사업자 혜택은 점점 줄어드는데 지금 빨리 팔아야 되니까 취소하고 있는 거죠. 사기도 많다. 뭐 전세보증금 이런 거 빼돌려서 뭐 사기치고 하니까 이중계약서 같은 거 할 수 있으니까 집주인 꼭 확인하시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세입자들 불안하니까 안 들어갈 수 있는 여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보통은 월세로 많이 들어가고 근데 오피스텔은 전세 놓고서 갭투기를 하겠다는 사람이나 오피스텔을 전세로 들어가겠다는 사람이나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오피스텔에서는 전세가 폐지돼야 돼요 거의. 왜냐? 오피스텔 갭투기 하게 되면 누가 가장 이익 많이 보느냐? 건설사. 두 번째 분양팀. 그리고 막상 갭투기 한 사람은 감가상각만 겪게 될 것이다. 타이밍 놓치면. 진짜 타이밍에 뭐 한 번 오든가 아니면 아예 안 오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한 번이 오더라도 잡기는 굉장히 힘들고 그거 뭐 취득세 떼고 하면은 오히려 손해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무조건 손해보고. 세입자도 왜 막아야 되냐? 깡통 전세가 너무 심하니까. 오피스텔의 경우. 울산에 뭐 많은 사람들이 로얄스러운 오피스텔이 있다. 여기는 제가 아는데 울산에도 한 군데 아니에요. 울산에도 여러 군데 하고 있고 부산, 대구, 양산 뭐 이런 데까지 다 하고서 중동부까지 받아놓고서 공사 이행 안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울산에 있는 태화강, 이응 파크 그런 것도 재작년부터 이야기 나왔었는데 계속 진행 안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분양을 받기에 문제가 생기기도 좋고 실질적으로 대형 건설사보다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중소형 건설사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하다가 날라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 있으니까 오피스텔 분양도 주의해야 되죠. 결론, 지금도 이런 이야기 하면서 최고 경쟁률 기록하고 있다. 계속 될까요? 오피스텔 규제를 안 하는 이유는 시세 차이, 투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거의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피스텔로 뭐 월세 버시다가 시세 차익도 버실 수 있어요. 대출 많이 나오니까 대출 받고도 수익률 몇 프로 나오면서 나중에 시세 차익도 보실 수 있어요. 넘어가지 마시라. 첫 번째는 월세로 대출금까지 충분히 충당하고도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곡에 지금 공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피스텔 신규로 저렇게 분양하는 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다? 월세를 굉장히 높게 잡아요. 높게 잡는데 그 가격이 안 들어온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깎아주다 보면 오히려 뭐 손해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실로 손해본 거에다가 그나마 월세 받아서 이익 본 거 합해봤자 별로 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감가상각되고 있고 수익률이 낮으니까 가격도 떨어지고 이게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거 뭐 하기 위함이에요? 오피스텔 분양 아직 많이 남았고 아까 공급 과잉이라고 얘기한 기사들도 있는 만큼 분양이 많이 남았고 분양이 안 되고 있는 현장들도 많고 가지고 있기에도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가지고 있기에도 그러니까 빨리 털어버리려고 여론 형성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 오피스텔은 주거지 대체가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에 가깝다. 그러니까 주거 대체로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그런 말에 절대 넘어가시지 말아라. 이런 말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